자, 이제 모듈도 얼추 완성이 됐으니까, 뭐 아직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실습을 좀 해보죠. 자, 프로에스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자, 준비 작업 단계에서 패키지부터 가져올게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Y 파이낸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 우리 예전에 그 데이터 수집이나 뭐 그런 데서 미리 설치해 놓은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설치 안 하셔도 될 텐데, 만약에 뭐 이것저것 깔았다 지웠다를 반복하셨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멈춰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패키지를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잠깐 기존에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면서 그 자꾸 버벅버벅 했던 게 여기 얘가 마우스 올리면 원래 팝업 메시지로 이 코드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좀 안내하는 기능 있죠. 원래 마우스 올리면은 이 메서드의 파라미터라든지 설명 같은 게 좀 나오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오래 걸려서 얘가 버벅거리던 거였거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그 노란색이네. 그 파이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깔아서 얘랑 VS 코드랑 통신을 하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게끔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 통신에 렉이 걸리면은 얘가 그만큼 느려지는 거거든요. 꺼놓고 했더니 좀 이제 쓸만해져서 익스텐션에서 파이랜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아마 깔려 있을 거예요. 기본 설치예요. 지우면은 또 이거 깔아야 된다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난리를 피니까 저는 여기 지금 영문판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이거 사용 안 한 버튼이 있어요. 그 사용 안 한 버튼을 누르시면은 얘가 비활성화돼요. 그럼 이제 버벅대는 게 이제 다 없어져요. 단점은 마우스 올렸을 때 그 메서드의 파라미터 같은 거 보는 그 팝업 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비활성화 된다라는 건데 이제 좀 외울 때도 됐잖아. 이래놓고 강사님 외우세요. 그럼 나도 못 외워요. 근데 이게 그 컴퓨터 성능에 많이 기인하는 거다 보니까 컴퓨터 성능 자신 있는 분들은 그거 안 끄셔도 돼요. 실제로 저는 제 개인 장비로 할 때는 전혀 버벅된다라는 거를 지금 못 느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학원 PC 한정 설정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자,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여기서는 그 오늘을 기준으로 1년간의 주가 데이터를 1단위로 수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부터 1년 전 날짜를 먼저 얻어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데이트 타임 객체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dt.datetime 나오라고 한 다음에 오늘 날짜 갖고 날짜 계산은 타임 델타라는 객체 단위죠. 여기에다가 연산할 단위를 세팅해줘서 빼면 오늘 날짜에서 365일 전을 계산을 하게 되니까 리턴 받은 스타트에 출력하면은 2023년 3월 5월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yf.download 여기에 전달되는 요 값이 그 삼성전자의 그 주가 코드예요. 이게 삼성전자 주가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나타나는 주가 코드가 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적어주고 뒤에 국가 코드를 같이 명시해 주는 거예요.
KS라고. 만약에 나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데 보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주가 검색하세요. 다른 원하는 회사 검색해보세요. 여기 주가만 바꿔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246개의 데이터가 떨어졌다라고 나오고 이게 지금 네이버 주가인 거죠. 여기서는 제목에 맞게 그 삼성전자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시작가, 그 다음에 요게 종가, 그날 주식 마감 때 가격, 그리고 이거는 그날 중에 최고가, 최저가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가를 얘기하면은 뉴스 같은 데 보면 오늘 주식시장 거래가 얼마로 마감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종가로 많이 쳐요. 그래서 이 종가를 가지고 필드만 따로 뽑습니다. 나온 데이터를 이제 1년간의 삼성전자 주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게요. 수집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죠. 페이스북 라이브러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 DS와 Y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필요한 종속 변수만 추출합니다. 여기 요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인덱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는 인덱스니까 따로 안 건드려도 되고요. 근데 요 인덱스 값을 DS라는 필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해제해요. 인덱스 해제를 하기 위해서 df1.reset index라고 하면은 인덱스가 해제되면서 이렇게 일반 컬럼으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드롭 true라고 주면은 기존의 인덱스를 날려버리고 0, 1, 2, 3, 4로 리셋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날짜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롭 파라미터를 빼고 DS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컬럼명 변경을 해야죠. 데이트는 DS로, 클로즈는 Y로. 자, 기본적으로 그 주가 데이터를 한번 그 살펴만 볼게요. 그 최종 예제 중에 하나니까. 전에 우리가 그래프 할 때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자, 일단은 1년간 최고가와 최저가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maxy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miny라는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maxy랑 miny를 출력을 해보면 최고가는 79,600원이었고 최저가는 59,800원이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날짜 값들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를 기록한 날짜와 최저가를 기록한 날짜를 뽑을게요. 쿼리 함수로 이제 조건 두 개를 5어 연산자로 묶었는데 외부에 있는 변수를 이제 쿼리 문자란으로 끌어올 때는 앞에
골뱅이를 붙여서 변수명을 명시하시면 실제 그 변수 값을 갖다가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날짜만 필터링 됐죠. 그럼 이제 이 날짜 값을 뽑을게요. 자, 민 맥스라고 하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i로 인덱스 번호 기준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0, 196이라고 나와 있는데 i록은 i록하고 록의 차이가 만약에 록이라고 넘어갔으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가 0, 그 다음에 이 0번째 0이라는 인덱스에서 ds 그리고 록이라고 들어갔으면은 196, 196이라는 인덱스를 갖고 있는 거에서 ds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i록은 요 인덱스의 0번째, 1번째란 뜻이에요. 그래서 0, 1로 들어가요. 록하고 i록 헷갈릴 수 있어요. 록이라고 명시하면은 실제 인덱스 이름을 지정한다. i록은 위치를 지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날짜 데이터만 추출했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그 시각화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df3에서 ds 날짜를 가로축으로 놓고 실제 그날 주식의 종가를 y축으로 나서 선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그럼 이게 1년간의 그 삼성전자 주가 변동이래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콜백을 하나 더 걸게요. 여기 그래프를 두 개를 더 그려볼 거예요. 일단은 df add-on이라고 해서 AX를 파라미터로 받는 그래프를 받읍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콜백은 add-on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AX를 전달해 주잖아요. AX를 받아서 추가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뭘 할 거냐면은 SB. 스캐터플롯 산점도를 그릴 건데 산점도 그래프를 위에서 만들어 놓은 요 민맥스로 그릴 거예요. 그럼 X축의 요 날짜, Y축의 요거. 그러니까 최고가와 최저가만 따로 뽑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민맥스로 걸고요. X는 DS, Y는 Y. 컬러는 빨강색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마커의 크기를 150 정도 좀 크게. 마커 모양은 동그라미로. 여기다가 이제 AX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AX를 건다. AX.text 그 다음에 X축에는 민 데이트를 걸고요. Y축에는 민 Y 최소가. 자, 이날이 최저점인 거죠. 자, 역슬래시 n 걸고 빼기 이날의 날짜는 %s 그 다음에 또 줄바꿈 치고 종가는 %d 여기에 % 연결해서 민 데이트와 민 y를 걸어주고 폰트 사이즈는 한 14 정도로 갑시다. 자, 같은 방식으로 맥스 데이트
맥스 Y 최고점. 될까? 됐네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모듈로 만든 그래프에 이어서 뭔가 추가적인 그래프를 만들고 싶으면 콜백으로 넘기시면 돼요. 글자 크기 빨강색으로 바꾸고 글자 너무 큰 거 같네. 12 정도 합시다. 올해 1월 달에 최고점이 어때? 올해 좀 지금 좀 씁쓸한 사람들 많겠는데? 자, 그럼 이제 분석 모형 만들어 보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먼저 세팅을 하고요. 일단 그 계절성은 아까처럼 다 오프 시켜놓고 해볼게요. 자, 기본값만으로 얘가 얼마나 그 잘 예측을 하는지 봅시다. 공사. 시계열 분석 수행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설정만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계절성 관련된 거 다 배제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만들었었던 기능 트레인이랑 테스트 또 분리해야죠. 마지막으로 했었던 데이터셋이 맨 마지막에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 DF3였어요. 이 DF3를 가지고 데이터 분할하고 이제 돌려보자고요. 바로 코드 이어서 밑에다 뿌릴게요. 자, 일단 요거 결과 보고 좀 끊었다 갑시다. 자, 뭐 최적 모형 나왔고요. 쭉 가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기간이 너무 기네. 2028년까지가 있지? 아, 여기 월 단위로 했구나. D, 날짜 단위죠. 날짜 단위 데이터니까. 자, 보면은 지금 예측 결과는 실데이터를 거의 못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뭔가 파라미터 튜닝이 좀 있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스코어만으로 의존했을 때 그러니까 요 하이퍼 파라미터들 설정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얘를 어떻게 튜닝해야 될지를 좀 더 살펴봐야죠. 계절성을 일단 다 놓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직도 썩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네요.
자,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만 조금 더 늘려보고 한번 해보죠. 365 곱하기 3 정도로 해볼까요? 3년치로? 자,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그나마 좀 봐줄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튜닝의 여지는 좀 더 있어 보여요. 주황색이 실제 데이터니까 아직까지는 썩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얼추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검증 데이터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썩 정확한 것 같진 않다. 튜닝의 여지는 좀 더 있어 보이죠. 자, 오전 시간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니까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남은 시간 동안 여기까지 재현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좀 더 오후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추가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공휴일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좀 커요. 그래서 공휴일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좀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요. 공휴일 데이터를 넣으려면 우리가 모듈에 조금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돼요. 그걸 추가하는 게 지금 이제 목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코드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오전에 했었던 거 이어서 일단 볼 건데요. 여기 첫 번째로 보시면 일단은 이상을 보이는 부분이 저기 화면상에 지금 그래프 보이죠? 저기 끝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별다른 설정을 안 했다면 실데이터하고 예측치의 양이 같아야 되는데 예측치가 실데이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 데이터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원인을 찾아봤더니 수집된 데이터가 주말이 제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데이터가 싹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아예 행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한테 테스트 데이터가 20건이다 라고 하면은 얘한테 앞으로 20일 동안의 데이터를 예측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20일인 건데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20일인 건데 지금 주황색 실데이터는 주말 빼고 20일이 되니까 실데이터가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주말 날짜를 끼워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잡아주면은 예측률이 좀 좋아질까 했는데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래프가 좀 더 길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부분 주말 데이터를 어떻게 없는 날짜를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가는 어차피 시계열 분석을 하려면 한 번쯤은 우리가 겪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코드를 대폭 들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심시간 내내 하고 있는데 결과가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시작이 좀 늦었어요. 자, 일단은 추가된 패키지가요. 데이트 레인지예요. 이거 전에 한번 써봤었죠? 두 기간 사이에 대해서 이제 날짜를 쭉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얘를 써서 날짜 인덱스를 생성을 할 거예요. 자,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이제 분석 결과를 좀 좋게 하려고 아까 3년치로 좀 늘려봤었는데, 일단은 뭐 여기서는 분석 결과보다는 그냥 프로세스만 집중을 해서 1년치로 다시 줄였어요. 괜히 시간만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사실 이게 주가 데이터라는 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이게 예측이 잘 나오면 솔직히 내가 여기 안 앉아있지 않겠어요? 그치? 이게 잘 나와도 문제야.
자, 그래서 일단 정확도는 일단 포기를 했고요. 데이터 수집을 했습니다. 오리진이라고 해서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했었던 거는 이쪽에 탐색 그 데이터 전처리가 들어 있었어요.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코드를 전부 이제 오리진으로 들어가는 걸로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도 지금 원본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요 y가 아니라 클로즈에 대해서 처리해라 라고 종속 변수 이름도 변경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는 일단 한번 찍어 봤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작년 3월부터 비교했을 때 올해 1월 달이 제일 높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처리를 여기서 다시 할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3번부터 들어가는 전처리는 완전히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자, 데이트 레인지 함수로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인덱스가 날짜였거든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날짜 값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시작일로 놓고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최대값을 종료값으로 놓은 다음에 단위는 1D, 1일 간격. 예를 들면 5months, 5달 간격.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1Y, 1년 간격. 나올 거 다 나왔죠? 자, 하루 간격으로 날짜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쭉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15, 16, 17, 18, 19, 20, 21, 22, 24, 24. 벌써 여기만 해도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비는 날짜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날짜별로 종가는 일단 다 0으로 떼었어요. 인덱스를 요 날짜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럼 아까 이제 원본 데이터 가져온 거 있죠? 새로 만든 이 데이터 프레임의 클로즈라는 필드에다가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클로즈를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가 똑같은 데끼리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없는 날짜는 결측치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날짜는 실제로 주식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주식 거래량을 평균으로 넣을 수도 없어요. 가격이 그날 거래가 일어났다는 뜻이잖아.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렇다고 0이라고 채워버리면 시계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주말에는 0을 바닥치고 또 이렇게 가다가 주말에 0을 바닥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프가.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착안을 한 게 주말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월요일날 새로 거래가 시작되면 주말 가격을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전에 있는 값을 이렇게 채워주려고 fill NA 함수에 처음 소개하는 파라미터예요. fill NA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특정 숫자 값이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결측치를 100으로 떼우는 거잖아요. 여기에 메소드에 ffill이라고 하면요. 포워드로 채워가요. 앞방향으로 전진하면서 채워가요. 그러니까 결측치가 있으면 뒤에 있는 값이 이렇게 전진하면서 결측치를 채워요. 여기서도 뒤에 있는 값이 이렇게 전진하면서 결측치를 채워요. 반대되는 값이 백필인데요. 백필이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값이 후진하면서 결측치를 채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3월 25일, 26일, 4월 1일, 4월 2일이거든요. 결측치 있는 값이. 요 기능을 수행했을 때 4월 1일, 4월 2일, 그다음에 3월 25일, 26일이 전에 있는 값으로 결측치가 채워졌어요. 주말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금요일 날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중간에 코드 좀 넣을게요. 지금 이 fill NA 처리를 너무 일찍 해버리는 바람에 뒤에 있는 코드가 조금 다시 들어와야 되네요. 종가만 병합했고 결측치를 대체하기 전에 결측치를 갖는 날짜만 별도로 분리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주말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 전에 df1이었죠? df1에서 종가 필드 클로즈가 mp.nan인 값을 뽑아서 df tmp로 뽑고요. 이 tmp에 홀리데이라는 컬럼을 추가하면서 문자열 고정값 홀리데이로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클로즈 필드는 다시 제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홀리데이 df라고 하나 새로 만들게요. mp.nan을 못 가져오네. 클로즈가 mp.nan. 그러면은 잠깐 df2는 df1.fillNA 일단 0으로 떼우고 (0인) 거를 가지고 다시 자 그럼 0인 날짜만 뽑아오죠. 이게 그 주말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말 날짜만 따로 뽑아놨어요. 홀리데이 df. 자, 요 df2는 임시니까 지금 어차피 다음에서 새로 만들 거예요. df1에서 다시 이렇게 그 전값으로 몰아놓고 이제 인덱스 리셋 했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갈게요. 그럼 이게 이름 바꿔야죠. 인덱스는 ds로 바꾸고 클로즈는 y로 바꿔야죠. 아까 지금 여기 홀리데이 df도 인덱스를 분리한 다음에 이 필드 이름을 ds로 바꿔줘야 돼요. 홀리데이 df 리셋 인덱스 한 다음에 드롭 fails in place true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에서 또 인덱스란 이름을 ds로 바꿔주고 인덱스란 이름을 ds로 문자열로 줘야죠. 자, 홀리데이 df 만들었고 밑에서도 똑같이 ds3 만든 다음에 컬럼 이름 dsy로 바꿔주고 자, 중간에 df2 넘어오고 데이터 프레임이 중간에 바뀌네요. df2에서 리셋 인덱스 df3 들어왔고 df3에서 리네임 바꾸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df4예요. 이걸로 분석을 할 건데 하이퍼 파라미터 하나 더 넣었어요. 홀리데이. 주말을 좀 고려해보라고 넣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넣으면은 좀 예상치가 바뀔까 싶어서 주말 점심시간 내내 이거 코딩했는데 이거 넣어도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자, 파라미터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공유율 데이터 설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기 전에 모듈 쪽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비동기 처리를 수행했잖아요. 비동기 처리가 수행되는 동안 실행 과정을
계속해서 출력돼갖고 그게 좀 지저분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게 파이썬 자체적으로 출력하는 로그 데이터인데 그거를 없애려고 여기 로깅이라고 하는 파이썬 기본 패키지를 하나 가져오고요. 자, 코드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가져왔어요. 여기 마이프로액 함수 앞부분에서 logging.getLogger cmd 스탠파이 요게 이제 그 비동기 처리 기능이 쓰는 로거 이름이래요. 로거라고 하는 게 로그를 출력하는 객체예요. 얘한테 이제 null 핸들러라는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뭐 핸들러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전부 끄는 옵션이래요. 이건 저도 코드를 그냥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가져왔어요. 요거를 그냥 붙이고 나니까 지저분하게 출력되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그 테스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 선 그래프로 출력해 놨는데 이 프로펫이 기본적으로 실 데이터는 스캐터 플롯으로 출력하잖아요. 점으로. 그래서 그거 구색 맞추려고 실 데이터를 빨간색 점으로 출력하는 걸로 좀 바꿨어요. 이거는 본인은 선 데이터가 더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냥 유지하셔도 됩니다. 자, 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고요. 이렇게 놓고 이제 모듈 코드는 여기서 올리고 자,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지저분하게 출력되는 거 없어졌죠? 자, 결과 나왔고요. 자, 보면은 실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주가는 떨어졌는데 얘는 상승했다라고 예측을 했네요. 이게 주말 데이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갑자기 되게 많아진 거예요. 365일이니까. 뭔가 결과가 그렇게 썩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예측 데이터는 그래도 좀 잘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예측 데이터는 아직 좀 더 다양한 뭔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 맞으면 내가 여기 앉아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처리 과정만 소개하려고 여기서 그냥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맞춰보겠다고 낑낑대고서 했다가는 왠지 패가 망신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예, 녹화 여기다. 지금 요 예제의 요지는 이거예요. 만약에 주말 데이터를 추가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런 과정으로 주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그 전처리 부분을 오후에 조금 더 보충한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드 다 올라갔으니까 요거 각자 정리합시다. 삼성전자 예제는 요걸로 마칠게요.